안녕하세요, 짱구 박사입니다. 시장이 이번 주는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 큰 폭으로 반등을 해줘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많은 상승을 보였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장이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거의 1000개 종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거의 상당수 종목들이 상승 마감을 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이제 그동안 많이 올라서 혹은 이제 개별 악재 등등의 이유로 소폭 하락 마감하는 정도로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마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있었던 큰 낙폭 이후에 상당 부분 바닥에서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아무래도 미 증시가 굉장히 중요한 변곡 지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미국 증시 자체도 일단은 이제 개파락한 부분을 거의 다 회복을 하고 그 위에 있는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이평선 저항에 직면하게 될 자리이고, 국내 증시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21선까지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부터 상승의 이제 동력이라고 한다면 외인의 매수가 얼마만큼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냐 없냐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자금은 한계가 있어요. 개인의 자금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되면 이제 급속하게 개인의 자금은 빠질 거고, 그러한 개인의 물량을 기관과 외인이 잡아 끌어주면서 시장을 상방으로 안내를 해주기를 좀 바래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장 막판 부분에 약간의 이제 손바뀜과 이런 수급의 변화가 조금 포착이 된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이제 앞으로 다가올 좀 빅 이벤트가 몇 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이 끝난다면, 그리고 긍정적으로 끝나서 시장에 큰 낙폭이 없다면 국내 증시는 추세적 상승도 가능한 구간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추가 매수나 그런 부분 없이 신규 매매만 조금 했었고요. 그 다음에 다가오는 잭슨홀 미팅이 끝나고 그 결과를 확인한 이후에 이제 종목별로 대응을 또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잭슨홀 미팅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보시고요. 이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워낙 크다 보니까 만에 하나 이게 시장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면 또 시장 하락의 빌미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서서히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도 이제 이미 바닥권에서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20-30%씩 강한 반등이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그러한 반등 안에서 변곡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점을 유념하셔서 일정 부분의 현금은 꼭 그냥 현금은 보유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황 보면서 갈게요. 전일 미 증시는 또 상당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국내 증시 또한 오전에 상승 출발이 예상됐고요. 이제 상승의 원동력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독일의 경기부양책에 있습니다. 60조가 넘는 경기부양책이 나왔고, 중국 또한 이제 경기부양책으로 나왔던 이제 금리 인하와 비슷한 부분이죠. 은행 간의 단합을 막는 그런 조치를 취함으로써 또 시장에 대한 양적 완화라는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의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러한 부분에 더해서 화웨이에 관한 3개월 제재 유예 등이 전일 미 증시에 큰 폭의 상승을 불러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작용이 이러한 상승세에 힘입어 국내 증시 또한 2%대 강한 반등이 나왔고요. 수급적으로 보면 장 막판에 조금의 변화가 감지가 되었습니다. IT 섹터 쪽으로 해서 좀 강한 수급이 좀 들어왔는데, 일단은 추세적 수급의 연속성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추세적으로 이러한 수급이 연속이 된다면 이런 부분에서 이제 주도주가 어떤 쪽으로 나타날지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시장을 보면
낙폭 과대된 실적 우량주들의 급등이 좀 자주 보였었습니다. 뭐 뉴트리라든지 뭐 HL 사이언스, 뭐 유비케어, 에코마케팅 등등 해서 실적이 상당히 좋았던 종목들이 고점 대비 50% 이상 폭락을 한 과매도권에서의 이 급등이 좀 많이 출현을 했고, 추가적으로 일부 제약바이오들에서도 큰 폭의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큰 폭의 반등이 나와서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도 어느 정도 바닥권의 되돌림 현상이 지금 출현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전체적인 과매도권에서는 여러분 매도보다는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가 종목이 바닥에서 뭐 최소 20-30%의 큰 폭의 반등 이후에 일부 종목 가운데서 역배열이 너무 심하거나 시장의 트렌드와 완전히 180도로 틀린 종목 같은 경우는 현금화 전략을 취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시장을 보면 어제는 조선주, 그리고 뭐 조선기자재, 그리고 자동차 부품 이런 쪽 섹터, 추가적으로 예타 면제 관련한 건설주들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이 이제 앞으로 9월 4일날 일본에 있는 파운드리 포럼에 참가하는, 파운드리 포럼을 개최하는 부분이 이슈화가 되면서 오늘 시스템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섹터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AD 칩스가 상한가에 들어갔고 네페스가 뭐 20%가 넘는 초급등을 좀 보여줬다라는 점, 그리고 정치 테마주가 이제 계속 움직이는데 이제 뭐 홍종욱 관련해서 네, 큰 흐름, 그리고 유승민 관련주도 좀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 테마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눌리면 정치 테마를 잡아볼 생각입니다. 정치 테마를 전에 이제 뭐 남선알루미늄을 언급드렸고 한창재질을 언급드렸는데, 일단은 이제 그 외에 이제 뭐 유력 대선 주자 뭐 이낙연 씨, 뭐 그 다음에 황교안 전 총리, 그 외에 이제 잠룡이라 하죠. 대권 잠룡들의 이런 모습이 나올 거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장 마감 후에 일본 추가 수출 허가된 부분에서 포토레지스트 관련해서죠. 근데 부분은 사실 이제 오전에 뭐 라이브를 하기 전에 이제 작성했었는데 충격은 있어도 추세를 완전히 꺾지는 못할 듯 해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강경화 장관이 한국을 떠나면서 기자 인터뷰에서 3번에 걸쳐서 상황이 힘들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발언을 했다고 하네요. 했습니다가 아니라 3번이나 어렵다고 말한 이후에 대해서 이제 뭐 어려운 상황의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뭐 개정할 준비를 갖고 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이제 단기간에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네,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효성에 문재인 대통령이 갔죠. 그리고 효성이 탄소섬유에 1조를 투자하겠다 하고 문 대통령은 7-8조 예산을 지원하겠다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지테크 등 일지 뭐 탄소섬유 관련주 시간 외 급등이 좀 있었어요. 급등이 있었고, 뭐 효성, 첨단 소재, 뭐 일지테크 등등이죠. 일지테크, 아진산업 이 정도 해서 일단은 급등이 보이고, 내일은 모르겠습니다. 시간외가 어떻게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또 이걸 따라잡기가 요새 좀 애매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시간외에 급격히 올라놓고도 시초가의 급등을 이어서 가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또 그게 아닐 때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까다로운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일단은 관심을 놓고 한번 볼 예정이고요. 그 밖에는 이제 내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될 예정인데, 뭐 일단 내용상으로는 그리 좋아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22일 밤이죠. 이제 금리나 발언이 있을 예정인데요. 22일 밤이면 23일에나 이제 결과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급 보면서 차트 한번 볼게요. 해외 뭐 중국은 어제 큰 폭의 상승 있고 오늘 약 조정 정도 보인 것 같고요. 항생 갭 들어놓고 뭐 조정, 독일 갭 상승, 그다음 니케이 양호한 흐름이고요. 반도체, S&P, 나스닥 다등 좋은데 일단 위에 상방이 막혀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 부담이 됩니다. 이러한 박스권에서 흐름이 맞고 떨어지게 되면 국내가 영향을 받는데, 우리 국내 증시가 미국과 디커플링으로 간다면 이제 추세적으로 좀 방향을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일단은 코스피를 기준으로 보면 일단은 1980포인트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상승하려면 뭐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줘야 되고, 코스닥의 경우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21선까지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내일 시초에 한 번 더 들었다가 뭐 밀릴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는 구간이고요. 이 구간에서 이런 부분이죠. 이렇게 올렸다가 쌍바닥을 갖고 이 21선을 한번 돌리는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나라 증시가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을 거쳐서 올라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보수적 관점에서 일단 대응을 할 예정이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경협주 먼저. 현대 건설 뭐 눌림 보고 4만원 아래권 봐야 될 것 같고요. 현대 엘리베이도 눌림 보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안 눌려주네요. 아난티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이에요. 아난티가 이 조정을 위로 받으면 이제 내일이나 모레 해서 한번 잡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후성 추가 매수를 어제 종가 부분에 진행을 하고 오늘 올라올 때 이제 전략은 추가 매수한 부분은 덜어냈고 종목을 가볍게 가는 게 전략이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충분히 한 번 정도 강한 반등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경인 양행도 마찬가지 전략이고요. 경인 마찬가지 전략이고 아직 안 끝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한번 반등을 돌렸을 때 이제 둘 중 하나예요. 여기를 강하게 돌파를 해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강력한 상승이 나오는지, 아니면 뭐 여기 맞고 떨어지는 뭐 시시한 상승을 마무리할지, 그거는 이제 거래량을 보면서 진행을 해야 되겠고, 전반적으로 아직은 이제 소멸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멸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래에서 이제 팔았던 이런 물량들을 기관이나 외인이 위에서 사고 있으니까 이 수급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난 이후에는 한 번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종목별로. 그리고 수소 섹터 EM코리아 뭐 그냥 보유해서 가는 거고요. 보유해서 가는 거고 추세 상승 나오기 때문에 이런 상승이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뭐 이 밑에서 이제 잡기 시작했으니까 조금 더 올라가서 이런 고점을 돌파하면 뭐 추가 매수를 해야겠죠. 없으면 추가 매수를 해서 뭐 이런 선까지 한번 보고 움직이고, JNK 좋네요. 수소 섹터는 다 괜찮아요. 그래서 풍국 추정이 지금 모양상으로는 훨씬 좋습니다. 위에서 조정을 받고 있다가 뭔가 모멘텀이 터지면 출발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 상한가 자리, 그리고 이 하단에서 이제 매물이 적은 구간에서 이제 조정을 받고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날아가면 여기를 돌파하는 장대 양복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봐서 수소를 하나 더 편입을 한다면 이제 풍국 주정 정도를 볼 것 같고요. 오늘은 일진다이아가 상당히 강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EM코리아 같은 경우는 낙폭과대 종목으로 보는 거고,
일진다이아는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1등주예요. 일진다이아가 지금 시장에서는 1등주. 그래서 일진다이아가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든지 아니면 풍국 주정이 나오든지 했을 때 바닥권에서 이엔코리아는 안전하게 위로 치고 가는 모습이 나올 거라고 저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소 섹터 계속 지속적으로 보고요. 그리고 AD 테크놀로지, 이거는 눌림을 한번 보려고 하고 있어요. 얘도 이 파운드리 쪽인데 이쪽까지 한번 눌림을 좀 보죠. TSMC 쪽 제품이고 국내 유일이기 때문에 일단 봐야 되고, 뭐야 전화 샀지? 관심 종목으로 보고 이때 공략을 안 했기 때문에 내려오는 거 보고 네, 지지 받는 거 확인한 다음에 이 종목을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장기 평선 다 돌파하고 빠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맥점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300일선 120선을 돌파하고 올라가서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테린 포장 어제 종가로 들어가서 일단은 뭐 시가 그리고 7,400원 부근에서 전량 매도 처리를 하고, 이제 이 부분이죠. 전량 매도 처리를 하고, 오늘 사실 좀 아래에서 잡았다면, 이런 구간에서 잡았다면 좀 괜찮았는데 잡지를 못했어요. 종목을 잡지를 못해서 일단은 좀 보내주고 5일선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얼마 안 남았죠. 얘가 8월 27일이니까 그게 본입찰이니까 그 말이 나오면 한방 날릴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방 날릴 준비를 하고 있어서 네, 내일도 뭐 시가 이하나 음봉 왔을 때 5일선 매매 정도는 가능한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셔틀뱅크, 아유, 왜 그래 이건 매매는 못했는데 이제 오늘이 어떻게 보면 맥점 구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매물대 있기 때문에 이걸 돌파하면 뭐 이런 구간까지 한번 갈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네요. 그래서 일단은 공략을 오늘 못한 게 조금 아쉬운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양호한 흐름을 보이니까 이거 뚫으면 이런 구간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시고, YN텍 이거는 일단 관심 종목으로만 볼게요. 일단 관심 종목, 그리고 이노 와이어리스 신고가를 만들고 위에서 지금 움직이는 모습인데, 눌려주는 모습을 좀 보고 여기에 음봉 하나 왔다가 뭐 양봉이 이렇게 올라가는 자리에서 이제 들어가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MS 오토텍 같은 모습이죠. MS 오토텍처럼 이런 모습을 기대를 했는데 그런 모습이 안 나오고 바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네, 좀 아쉽고, 그리고 MS 오토텍이 좀 내일도 얘는 좀 기대를 해볼 만 합니다. 신고가에서 지금 뿜어져 주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일 수도 있어요. 돌파하고 이러한 구간에서 이제 슈팅 임박을 준비하는 구간으로 보입니다. 종목이 가속 페달을 좀 밟고 있네요. 그리고 유니온, 오늘 이제 사실 추가 매수 자리까지 왔는데 종목에 대해서 추가 매수는 안 했습니다. 이제 추가 매수 구간을 설정을 해 놓고 있었는데 추가 매수 안 하고 그냥 보고 있고요. 보고 있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위 증시나 흔들릴 때 보험용으로 보고 있어요. 밀리면 이런 구간에서는 잡아도 무난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구간에서 잡아도 무난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미국이 이제 뭐 덴마크의 뭐 아이슬란드인가요? 거기를 사려고 하는 진짜 이유는 히토류다 라는 말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시장이 조금만 안 좋아지고 미중 관계가 조금만 삐걱거리면 이런 쪽으로의 수급은 항상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뭐 이 아래권으로 해서 소리 소문 없이 천천히 사 모으면 네, 또 문제가 터질 때마다 오르는 현상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OLED 쪽이죠. HB 테크놀로지 일단 8,000원 이하권에서 지속 네, 매수 가능할 것 같아요. 지속 매수 가능하고 아직 실적 발표가 안 나왔는데 이제 곧 나올 거예요. 곧 나오면 슈팅 한번 나와줄 거로 보입니다. 뭐 이런 구간까지는 지금 반등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구간까지. 그래서 그러한 슈팅을 좀 기다리면 되고, 선익 시스템도 좀 괜찮고요. 그 다음에 오늘 비메모리 쪽을 좀 볼게요. 네페스 원래 AD 칩스가 장 초반에 상한가를 들어가고요. 강력한 상한가였어요. 시간이 굉장히 빠른 상한가여서 장 막판에 잠시 풀리는 모습, 그리고 바로 닫았는데 일단 얘가 이제 내일 갭을 좀 들겠죠. 갭을 음봉으로 떨어지면 좀 괜찮은 모습일 거고, 음봉으로 떨어지면요 오히려 음봉으로 떨어지면 괜찮을 거고, 갭이 얼마나 들지는 모르겠네요 지금. 그래서 이제 뭐 상한가 이후 움직임을 한번 봐봐야 되겠어요. 상한가 이후에 원래 이제 상한가 주는 종목들이 보통 끼가 있는 종목이면 이제 시가에 들어간다면 상당히 강한 시세를 볼 수도 있는데, 얘는 끼가 이제 있는 종목이긴 해요. 상한가 이후에 뭐 시가 베팅을 할 때, 뭐 오늘 같은 경우는 BMT라는 종목이 시가 베팅을 할 수도 있는 끼를 가진 종목이었더라고요. 보니까 원래 한 10% 올랐다가 바로 올리는, 그 9%에서 20% 이러한 종목의 과거에 끼가 있는 애들은 상한가 이후에 또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AD칩스도 내일 관심 종목으로 함께 넣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네페스가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직전 고점을 좀 못 넘겨준 게 조금 아쉽긴 한데 내일 바로 넘겨주면 좋겠죠. 아니면 여기서 한번 위로 쳐주면.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LB세미콘을 어제 관심주로 두고 LB세미콘을 공략을 했고요. 이제 또 이런 구간에서 잡아서 이제 종가에 홀딩을 하고 넘어가서 내일 볼 거고, 이게 추세를 지금 약간 바꾼 걸로 보이기 때문에 대응은 정확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때 바로 못 간다면 지금 이게 뭐 이 종목의 나름의 쌍바닥 구간이지 않나라고 보여요. 그냥 관심을 갖고 차라리 어제 종가 베팅을 했다면 훨씬 수월하게 종목을 대응할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쉬움이 좀 남네요. 이거는 좀 아쉬움이 나봐요, 종목이. 그래서 비메모리 쪽이 지금 시장에서 장난이 아니구나 라는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비메모리 쪽은 네페스, LB세미콘, 테스나 이렇게 크게는 대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말씀드렸던 SFA 반도체 이제 후발로 따라가고 있는, 그리고 파운드리, 칩셋 미디어, 그리고 어버브 반도체까지 해서 이제 비메모리 섹터, 시스템 반도체 섹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9월 4일날 이제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한번 흔들고 올라갈 것 같아요. 흔들고. 자, 마지막으로 텔레칩스까지 있네요. 텔레칩스까지. 그래서 지금 관심으로 하나 더 넣는다면 텔레칩스 정도 한번 넣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종목들이 얘네들은 시총이 좀 낮아서 좀 그래요. 좀 낮는데 거래량이 터져주고 의미 있는 구간에서 왔기 때문에 일단은 눌림 한번 전체적으로 봐보고요. 오늘은 시장에 돈이 이쪽으로 흘렀으니까. 자, 그리고 현대바이오 오늘 시장에서 동성제약, 그 다음에 뭐 장중에 뭐 알파홀딩스 뭐 다른 걸로 올라갔지만요,
에이프로젠, KIC, 그리고 뭐 인콘, 안국약품 뭐 해서 상당히 제약바이오 쪽이 움직임이 좀 오늘 바빴던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쪽은 안 갔지만 그 외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좀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고요. 이제 현대바이오 대장급으로 일단은 보고 있기 때문에 현대바이오를 오늘 사실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매수를 하고 좀 어이가 없는데, 이제 장중에 라이브를 제가 진행을 하는데 이게 녹화를 하거나 영상을 찍고 있으면 렉이 걸리더라고요. 렉이 걸렸는데 이제 여기에서 매도를 못했어요. 렉이 걸려가지고 렉이 매도를 클릭이 계속 안 돼가지고 여기에서 매도가 되더라고요. 여기에서 이 클릭이 안 돼요. 이게 따다다다닥 하고 싶은데 여기서 매도가 돼가지고 좀 아까웠습니다. 되게 잘 샀는데, 그리고 이제 관심 종목으로 보고 올라가네 하다가 바로 올라갔는데, 이거를 지금 뭔가 변화가 좀 있어요. 변화의 조짐이 있어서 뭐 여러 가지로 뭐 볼 수 있는데, 한번 누르고 갈 수도 있고 바로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물량 테스트를 하는 건지 자꾸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매수를 하자라고 한 거는 이때 올려서 다 물리게 한 다음에 매집을 한다면 안 가고 있다가 올릴 거다라고 했는데, 이게 먼저 올렸네요. 그러면 이것 또한 물량 테스트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알 수도 있고, 일단은 이런 구간을 깨지 않는 선에서 여기에 이제 하나의 기준봉이라고 하면요, 이게 최초에 만들어졌던 기준봉이고, 이 기준봉의 중심값, 이 다음에 나온 기준봉의 중심값이 뭐 11,800원 라인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만 훼손 안 한다면 이 선에서는 네, 충분히 매매가 가능한 구간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일도 이 종목 공략해 볼 예정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넷 또 하나. 우리넷은 위로 조정을 좀 받고 있어서 종목 자체가 조정 자체를 상당히 강하게 종목 받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나가리고, 이제 5일선이 올라가고 있죠. 5일선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내일 혹은 모레 5일선이 탔습니다. 이제 뭐 테린 포장도 비슷한 관점에서 매매를 했었고요. CJ 시푸드도 비슷한 관점에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으로 해서 한번 매매를 해볼 만한 종목 같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그래도 큰 폭의 반등을 해줘서 대부분의 우리 애청자님들께서 기분 좋게 장을 마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장이 좋기를 희망하면서 여기까지 창구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